안녕하십니까.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알고 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인들만 자신들이 원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한국 문화의 기원들을 찾아 심층적으로 논해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러한 형태의 소시지빵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소시지가 독일에서 유래되었을 것이고 빵은 서양권의 음식이니 이 소시지 빵의 원조가 외국이라고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외국에는 이런 형태의 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 소시지 빵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는 문자 그대로 코리안 소시지 브레드, 코리안 소시지 브레드, 즉 한국 소시지 빵으로 통용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한국이 원조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한국 원조로 간주하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원조 지역이나 명칭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소시지 빵을 무조건 코리안 빵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알고 보면 한국이 원조인 문화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 친구들과 대화해 보면 저는 한국이 원조인 줄 알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친구들은 오히려 한국이 원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상황이 가끔 생기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면 대부분 제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콘치즈입니다. 옥수수 위에 치즈를 뿌린 음식으로 요즘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어머니들도 이것이 영양에 좋아서 아이들에게 자주 만들어줍니다. 이 역시 미국 음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근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새로운 음식입니다. 이 음식 역시 검색해보면 한국 음식이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구글에 콘치즈라고 검색하면 한국 콘치즈가 가장 먼저 뜨고요. 백과사전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국 콘치즈는 크리미하고 구운 맛이 나며 완전히 쫀득하고 쭉 늘어나는 치즈가 특징인 한국 음식이다. 최소한의 재료만 사용하여 만드는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맛있는 사이드 디시인데 한국에서는 한국 삼겹살이나 고기 구이집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국 음식인 줄 알았던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콘치즈는 현재 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미국 음식처럼 느끼는 반면 저희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한국적인 음식처럼 인식합니다. 뭔가 제대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누가 봐도 한국 음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같이 팔고 있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한국 음식이라고 자주 만들어 먹습니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떡볶이라든가 불닭볶음면이나 김치 같은 매운 한국 음식보다 먹기가 쉬워서 한국 음식에 입문할 때 첫 번째로 시도하는 음식이 바로 콘치즈입니다. 콘치즈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이따가 해 먹어야겠습니다. 또 이러한 흥미로운 품목이 더 있는데 이 음식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품목입니다. 음식 이야기라기보다는 주스에 가까운데 바로 유자차입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고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사실 네이버 In Your Nest에 검색해보면 이 유자차는 한국의 음식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검색해보면 유자차 유자티야 or 유자티 유자티야 is a traditional Korean tea made by mixing hot water with 유자청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자차는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한국의 차다. 뜨거운 물과 유자청이라는 것을 섞어서 만든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유자차가 아닌 유수차, 유수티야라고 말합니다. 유수는 일본식 발음이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유자차를 일본의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 구글 엔진은 여기서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영어로 일본식인 유수티, 유수티야라고 검색하면 자동으로 유자차, 유자티야로 바뀌어서 검색이 됩니다. 구글은 이런 원조가 불분명하거나 이상한 것들을 자동으로 바꿔서 올바르게 알려주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유자차를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소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에서는 이 유자차가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음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 이렇게 유수라는 일본식 표기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태국 스타벅스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 이 사실을 제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자차 자체가 일본 것이 아니라 한국 고유의 것이고 구글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참 좀 아쉽습니다. 또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이 사람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탁월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음식, 여행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TV 드라마라든가 K-팝처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 여성들에게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 남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세요. 제가 앞서 말한 한국이 미국 남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었던 분야, 그것은 바로 인터넷 문화입니다. 인터넷과 게임 문화입니다. 미국 남성들에게 한국이라는 말을 꺼내면 미국 남성들은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바로 초등학생 게이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포트나이트 키드, 포트나이트 키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같은 것들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기, 엑스박스 같은 것들로 가끔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들을 했거든요. 미국 아이들은 주로 밖에서 많이 뛰놀고 농구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게임이라고 하면 어릴 때 하는 것보다는 나이 많을 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말 많이 다른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은 어릴 때 밖에서 뛰어놀고 성인이 되면 게임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어린아이들이 게임을 엄청 하고, 특히 한국은 어린아이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게임을 해서 미국 성인들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한국인들은 막 스토리가 있고 영화 같은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고, 한국인들은 무조건 남을 이기는 경쟁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어린이들은 보통 이런 게임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게이머들은 한국의 꼬마 아이들을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자기보다 훨씬 잘하는 유저를 만나면 저 사람은 분명 한국의 초등학생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밈매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꼬마 아이들은 피지컬이 뛰어남은 물론이고 이런 게임은 엄청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꼬마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못하는 애들이 절반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0년 전에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고 어린 아이들도 이제 막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이런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는 문화가 존중받는 문화가 되었어요. 그때 완전히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즈 라는 게임이 결승전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페이커터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한국인 게이머가
중국 팀을 이겼을 때인데 이때가 제가 왜 기억이 나냐면 제 남자친구들이 이때 모여서 라이브로 봤었는데 그때 이 경기를 보다가 막 울더라고요. 막 우는 게 웃겨서 영상으로 찍고 그랬는데 그 영상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좀 찾아보면 이 경기 리액션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구스밤스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소름 돋는다고 말하는 것을 영어 단어로는 구스밤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다들 구스밤스 하고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남과 경쟁을 하는 것이라든가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들은 전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말하라고 하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페이커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똑똑한 꼬마 아이들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완전히 한국처럼 되었습니다. 꼬마 아이들이 페이커 같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서 엄청 많이 연습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인들의 실력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인터넷 세상에서는 정말 엄청 강력하거든요. 미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 대부분이 한국 때문에 유명해지는 것들입니다. 최근 어몽어스, 아몽어스 같은 게임도 전부 한국에서 유행했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미국에서 아이콘 수준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다 한국인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옛날에 유명했던 스타크래프트, 이것도 원래는 미국 게임인데 미국에서는 완전히 한물 같던 게임을 한국이 유명하게 만들어서 다시 미국에 재유입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아마 거의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게임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 게임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고 이 페이커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게임을 잘하는 똑똑한 꼬마아이들 이미지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영상 만들려고 찾아보다가 진짜 엄청 충격받은 건데 거리 다니시면서 이 베스킨라빈스 바킨 로빈스 아이스크림 매장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미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아이스크림 전문점입니다. 제가 한국 여행 갔을 때 이 베스킨라빈스를 봤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팔거든요. 일반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냥 케이크도 아닌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진 케이크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한국에서 고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라고 하면 무슨 이탈리아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럽 벨기에 지역에서 만든 것이라든가 아니면 터키 같은 곳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것이 한국 음식 기원일 줄은 전혀 예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미국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 커피 믹스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코리안 인스턴트 커피 믹스, 코리안 인스턴트 커피 믹스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구글을 찾아보면 이 커피 믹스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된 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테이블 호출벨을 아십니까? 이것도 저는 한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이 항상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릅니다. 이 벨도 빨리 웨이터를 부르려고 만든 것입니다. 원래 미국 같으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웨이터가 알아서 와서 주문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벨은 빠르게 웨이터를 부르기 위한 벨입니다. 그리고 웨이터들도 그런 벨에서 불러주면 원래는 손님이 새로 여러 그룹 왔으면 어디에 아직 내가 주문을 안 받았는지 기억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벨이 있어서 손님이 직접 불러주면 기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식 BBQ 음식점에는 대부분 이 벨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항상 효율적이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인 친구가 미국인은 아주 실증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실증난 사람들이라고요? 저희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만큼 실증내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항상 부지런하고 빠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국인 공무원들의 일 처리가 제일 빠르고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살아보셨던 분들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한국도 실용적인 것 중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화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한국 문화라고 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제 한국인 친구들은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모든 물건을 전부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마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여기저기 도와주는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도 이사를 자주 다니기는 하지만 아주 멀리 가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 집에 있던 것을 전부 들고 가는 문화가 있답니다. 물건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 들고 가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곳에는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미국인들은 이사 갈 때에는 그냥 박스에 물건 전부 집어넣고 가는 것이라서 큰 가구들은 그냥 잘 안 가져가거나 이사 가기 전에 미국에서는 거라지 세일, 가락에 싸래 아니면 야드 세일, 야드 세일이라고 하는데 중고 물건을 미국에서는 2번 손으로 만졌다는 의미에서 세컨드 핸즈, 세컨드 핸즈라고 하거든요. 이사 가기 전에 쓰던 세탁기나 냉장고를 중고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갈 때 트럭을 이용해서 운반해야 하는데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고층까지 이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큰 가구들을 들고 가는 것이 미국 사람들 눈에만 불편한 것이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아파트에는 이삿짐 사다리차가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돼요. 저 진짜 이거 처음에 봤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서 그냥 손으로 다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은 이사 갈 때마다 이렇게 아파트 사다리차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는 이게 엄청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사고도 잘 내지 않습니다. 미국이었으면 벌써 이것 때문에 사고 엄청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한국은 냉장고를 진짜 고장 날 때까지 쓰기도 하고 한번 비싼 것을 사서 오래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짜 미국과 한국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사 갈 때마다 처음 샀던 냉장고랑 세탁기를 버리기가 정말 아쉬운데 한국에서 살았다면 저 아마 어릴 때부터 썼던 냉장고를 지금까지 썼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냉장고는 진짜 빨리 고장 납니다. 이사할 것을 생각해서 오래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냉장고가 고장 나기 전에 이사를 가서 세컨드 핸즈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든 냉장고는 10년을 써도 고장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가전제품이 유명합니다. 왜 한국의 삼성 같은 회사의 제품들이 미국에서 유명한지 모르셨죠? 바로 이러한 이사 다니는 문화 차이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사 갈 때 자신이 샀던 큰 가전제품 모두를 들고 가는 것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이사 간 집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 쓰던 것을 인수인계 받는 것이 편하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누가 쓰고 있던 것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제 물건만 쓰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은 남이 쓰던 것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짜 차 같은 것들도 거의 50년 전에 쓰던 차도 아직도 엔진을 개조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진짜 엄청 오래된 차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컨드 핸즈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만큼 중고 제품들을 찾기가 쉽고 이사를 갈 때 모든 것을 원래의 집에 놓고 간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가전제품이 집에 속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가전제품들도 거의 다 약간 집의 인테리어에 맞게 사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또 거기에는 이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썼던 디자인이나 가전제품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까 중고로 팔고 간다고 했던 것은 자기가 직접 살던 것만 그렇게 파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가전이 집과 함께 딸려 있는 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혹시 원래 알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 중 몇 가지는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영상 만들기 전에 한국인 친구와 함께 전부 물어보고 친구가 몰랐던 것들만 선별하여 영상의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몰랐을 법한 한국의 미국 문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문화가 무엇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과 제보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유자차의 원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이사 문화 경험담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하나 드림